바다와 금빛 해변이 시원하게 펼쳐진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여름이면 수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우리나라 제1의 해수욕장인데요. 청춘의 시절을 회상하며 백사장을 걷는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프로야구 레전드 송진우입니다. 누구도 깨지 못한 기록 210승, KBO 리그 최다승에 빛나는 레전드. 전설의 그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서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천 해수욕장에 나와 있는데요. 수많은 추억을 간직한 이곳. 아직도 젊은이의 낭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남 서해안이 해양 레저 관광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던데요. 서해바다가 품고 있는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러 가시죠. 처음이라 쉽지 않네. 야구가 났다, 야구가 나.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에서 장고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갈매기의 환영 인사를 받으며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니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집니다. 제주도에 한 달 살이를 가보고 처음 배를 타보는데 또 남해 바다와 또 서해 바다는 또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설레고 오늘의 목적지는 장고도인데 장고도는 대천항에서 한 21km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배가 왜 이렇게 느리게 느껴지는지 좀 빨리 가고 싶은 마음뿐이고 또 외딴섬에서 어민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일정을 보낼 생각하니 너무 가슴도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대천항에서 출발한 지 1시간 10분, 드디어 장고도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장고도에 왔네. 너무 아름다운데 장고도 섬. 오늘 뭐 파도도 없고 일정이 기대가 되네, 기대가 돼. 하늘에서 보면 섬 모양이 전통 악기인 장구를 닮은 섬 장고도. 300여 명의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는 전형적인 어촌 마을입니다. 빼어난 풍광과 때묻지 않은 자연 덕분에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고도의 첫 만남은 갯벌에서 시작됩니다. 야, 장고도 멋있다. 이게 섬인데 엄청 크게 느껴지네. 물도 많이 빠졌네. 아주머니! 네, 뭐 하세요? 바지락 파요. 물이 빠지면 어민들의 일터가 되는 장고도 갯벌. 낙지며 바지락 등 온갖 먹거리들이 넘쳐나는 바다의 보물 창고입니다. 바지락 많아요? 네, 오, 진짜요? 네 많아요. 우와, 손놀림이 제트기 같아. 어느 파보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몇 번 쓱 건드렸을 뿐인데 이내 반가운 바지락들이 고개를 내밉니다. 처음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물만 걷으면 역시 장고도 바지락은 어마무시해. 저런 데는 뻘땅에서 살잖아요. 예. 그래서 벌레가 나서 맛이 없고 장고도는 예. 이렇게 돌 밑에 있어서 바지락이 진짜 맛있어요. 주민들이 씨를 뿌리면 바다가 알아서 키워주는 장고도 바지락. 알이 굵고 맛이 좋아 주민들의 자부심이 남다른데요. 송 감독에게도 수확의 기쁨을 하나를 안겨줍니다. 야, 장고도 바지락이다, 바지락. 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와, 어머니 잠깐 캤는데 이렇게 많아요. 네, 많이 캤죠? 네, 아니 이렇게 많은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거 갖다가 예. 바지락탕 끓여드릴게. 그럴까요? 맛 좀 보고 가셔. 정말 먹고 맛있나 안 싶습니다. 맛있나. 네. 오로지 바지락으로만 육수를 내고 소금 간을 한 장고도표 바지락탕이 완성됐습니다. 자, 오늘 잡은 바지락이 나왔습니다. 잡아봤으니까 배도 출출하고 한번 먹어볼까요? 국물 맛 한번 보더니 이내 코를 박고 먹기 바쁜 송진우 감독.
서해 바다가 주는 풍요로운 맛에 흠뻑 빠져듭니다. 바지락 안에서 나오는 그 오묘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로만 했는데도 정말 국물 맛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맛이. 우리가 또 실한 그 바지락탕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면 여기서 어떤 흥미? 여기 이런 걸 그래도 느낄 수 있을까요? 바닷가니까 네. 바다 낚시, 우럭 놀래미는 이제 기본이고 농어. 농어. 네. 농어란 말에 눈이 번쩍 뜨인 송감독. 과연 여름 생선의 제왕이라는 농어를 잡을 수 있을까요? 낚싯대를 내려놓고 입질을 기다려봅니다. 뭔가 묵직한 것 같은데. 드디어 대물이 올라오는 걸까요? 에이, 미역이다, 야. 미역국 끓여 먹을래요? 3시간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유, 이게 여름에 장마도 있고 네, 물이 네. 탁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고기 어종이 잘 안 잡혀서 9월달 정도에 오시면 여기 쭈꾸미가 잘 잡히거든요. 쭈꾸미요. 강태공이 30년을 바늘 없는 걸로 30년을 기다렸는데 저희는 뭐 3시간 갖고는 조죽지혈이죠.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장님께서 좋은 정보를 줬기 때문에 날씨가 좀 시원해지는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장구도에서 낚시를 한번 즐겨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오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예. 이번엔 전교생이 단 2명뿐인 청령초등학교 장고 분교장을 찾았습니다. 학교 분위기 좋은데? 놀이기구도 많고. 안녕 얘들아. 몇 학년? 1학년이요. 1학년? 네. 4학년 같이 생겼는데 몇 학년? 4학년이요. 4학년. 그러면 누나네 동생이고. 네. 캐치볼 하고 있었어? 네. 자, 아저씨야말로 얘기를 하면 네. 엄청 유명한 야구 선수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공을 던지는 걸 방법을 알려줄 거야. 자, 공은 상대방이 잡기 가장 좋은 곳에 던져주는 거야. 한번 던져볼까? 옳지. 정확히 던져봐. 축구 선수를 꿈꾸는 미니와 아이돌을 꿈꾸는 정인이. 친남매이기도 한 두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교정을 가득 채우는데요. 두 아이들의 푸른 꿈을 응원해 봅니다. 저도 짧은 시간에나마 어린 학생들하고 노는 게 너무 즐거웠고요. 2명이라는 적은 수지만 행복해 보였고 또 이곳은 바다와 자연이 어우러져 있어서 이 어린 학생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고도에는 섬의 북쪽과 남쪽에 둘레길이 조성돼 있는데요. 북쪽의 둘레길을 걷다 보면 하루에 2번 신비의 바닷길이 열립니다. 야, 장고도에도 이런 데가 있네. 우리가 대천항에서 올 때는 이 모습이 없었는데 뒤쪽에 정말 바다도 망망대해고. 무인도인 명장섬까지 열리는 바닷길은 장고도 여행의 백미입니다. 물때에 따라 달라지는 풍광을 보며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데요. 한가롭고 평화로운 섬캉스를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저기 계시네? 아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이것도 뭐예요? 이거 무슨 저기 방공 대피소 같이 생겼는데. 예, 등바를 하고 아, 이 동네에 등바로? 처녀들이 모여가지고 예. 이렇게 돌로 방을 쌓고 놀던 그 터예요. 춤추고 노래 부르고 소리하고 그렇게 옛날부터 놀던 그 풍습이 아직까지 전해 와가지고 지금은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했어요. 등바로 놀이는 매년 음력 4월 장고도를 중심으로 전해져 오던 여성들의 민속놀이인데요. 여성들이 함께 모여 돌방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만선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옛날 할머니들은 굴을 따다가 예, 그 위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까고 해가 지면은 마을 내려오면은 캄캄하니까 등불을 밝혀가지고 그 마중을 갔대요. 그래서 이게 이름을 짓대 등바루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촘촘하게 바람도 안 쐴 것 같아요, 보니까.
옛날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바다가 주는 것을 하늘의 선물이라 여기며 풍경도 사람도 자연의 한 조각처럼 아름다운 곳. 장고도에서의 시간이 느릿느릿 흘러갑니다. 거센 물길을 가로지르며 파도를 타는 짜릿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색색의 보드가 바다를 수놓은 이곳은 말리포 해수욕장인데요. 전국의 서퍼들이 말리포니아라 부르며 즐겨 찾는 서해 유일의 서핑 성지입니다. 저희 수원에서 왔고요. 아기랑 같이 서핑하기 너무 좋은 부드러운 모래가 얕은 수심이 있어서 서핑하기 너무 좋아서 말리포로 왔어요. 일단은 아래에 그 돌이나 뭐 뻘이 아니라 모래여서 다칠 위험도 별로 없고 수심도 얕아가지고 파도도 되게 좀 부드러운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리포 해수욕장은 경사가 완만하고 파도가 좋아 서퍼들에게 최적의 장소인데요. 특히 수심이 낮아 초보자들도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몸은 이 중앙 선, 저희가 이 선에 몸을 가운데 밀착시키도록 할 거예요. 레일이 가까우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때문에 해변에서는 늘 초보자들을 위한 강습이 열리는데요. 표정만큼은 벌써 파도를 타는 듯 진지하기만 합니다. 오늘 저희 파도는 많이 없는 편이긴 한데 원래 평소에 이거보다 파도가 좀 크고 파도 잘 들어와서 서핑하기 딱 좋은 파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안 다치고 재밌게 탈 수 있는 파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바다로 나가봅니다. 고도의 평형 감각과 신체 능력을 요구하는 서핑. 막상 물에 들어가니 버티기도 쉽지 않은데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오르기를 여러 차례. 드디어 파도 타기 성공입니다. 너무 탈 때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여름마다 와서 또 탈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남자의 스포츠랄까? 바다를 즐기면서 이제 파도를 탄다는 거에 대한 이제 로망 같은 게 있어서 하게 되었어요. 태안 바다는 처음 왔는데 볼 것도 많고 되게 이쁜 것 같아가지고 잘 온 것 같아요. 휴식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의 꽃 서핑. 어느덧 서핑 인구도 100만여 명에 달할 만큼 대표적인 해양 레저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올여름에도 서퍼들은 파도 속에 더위도 스트레스도 날려보냅니다. 파도의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파도를 잡았을 때 그리고 탔을 때 성취감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파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기다리면서 그냥 좋은 파도 만나면은 재밌게 타고 이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실제 들어가 보니까 되게 차가운데도 짜릿하고 굉장히 뭔가 성취감? 뭐 이제 저도 50을 바라보는데 정말 새로운 시작에 아마 자녀들하고도 한 번씩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추억과 낭만의 바다에서 도전과 열정의 바다로 말리포 해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시 남포면에 있는 요트 경기장. 선수들의 훈련 준비가 한창입니다. 요트에 돛과 기둥, 줄 등을 장착해 조립하는 것을 범장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바다에 나갈 때마다 범장을 하는 데만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선수들이 자신의 요트를 범장하는 것은 훈련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범장 회장은 저도 이제 어릴 때 요트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건 먼저 배웠거든요. 세팅을 한 게 다 똑같아 보여도 그날 바람 컨디션에 따라서 줄을 당기는 양이라던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범장을 해야 하는지 바꿔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여느 종목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띄는데요.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보령시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쳐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연계 육성 시스템을 갖춰 훈련도 늘 함께 하는데요. 이러한 보령만의 시스템은 보령을 전국 요트의 명문으로 성장시킨 발판이 됐습니다. 유소년들 입장에서는 그 운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롤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롤모델들이 또 이 해당 실업팀 선수들 혹은 지도자님 그런 분들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얻는 내적 동기가 생기지 않을까. 계류장에서 세팅을 마치고 드디어 바다로 나갑니다. 2001년에 문을 연 요트 경기장은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하며 보령을 요트의 메카로 만드는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는데요. 특히 보령의 바다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단련시키는 데 중요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보령은 이렇게 바람이 참 잘 부는 지역이고 조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거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이제 선수들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경기력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00년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을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요트. 선수들이 타는 배의 종류에 따라 종목이 나뉘는데요. 보령 선수들의 주 종목은 엔진 없이 바람의 힘만으로 순위를 겨루는 딩기 요트입니다. 바다 위에 경기장을 만드는데 스타트 라인이 있고 목표 지점에 반환점이 되는 부표가 있는데 그 부표를 빨리 돌아오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강택 선수는 2인승 요트를 조종하는데요. 조류와 파도에 맞서 경기를 펼쳐야 하는 만큼 뛰어난 조종 능력은 필수이며 파트너 선수와의 호흡도 중요합니다. 제 역할은 이제 스피드를 최대한 내기 위해 좀 스피드를 신경 쓰고 이제 제 파트너는 이제 보드 밸런스나 그런 거에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파트너끼리 호흡을 잘 맞으려면 이제 계속 대화를 많이 하고 이제 뭐가 맞다, 뭐가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항상 얘기하면서 배를 타야 좀 많이 호흡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수면 위의 백조처럼 우아해 보이지만 요트만큼 과격한 운동도 없습니다. 상대는 예측 불허의 바람과 파도. 자연을 상대로 하는 만큼 변수도 많은데요. 선수들은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바람을 이용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래도 규격화된 경기장이 있는 게 아니라서 자연과 함께하는 거다 보니 그날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맨날 매 상황마다 기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누가 더 빨리 적응하면서 경쟁에 승리를 하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트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인기가 많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에 속하는데요. 보령 요트부 선수들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아직 이 요트라는 종목이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생소한 종목 중 하나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 이 올림픽 무대에서 이 메달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스포츠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메달을 따는 그런 스포츠 스타가 이 충남권에서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저희들의 소망이자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승윤입니다. 아이고, 보령시장입니다. 아, 예. 아이고, 우리 이렇게 요트 경기장 처음 오셨죠? 예, 처음 왔는데 너무 좋네요. 좋아요? 예, 배도 멋있고 제가 사실 야구를 했지만 이 배를 한번 타고 우리나라 일주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이게 이렇게 훌륭한 경기장이 있는데 그 엘리트 선수단을 비롯해서 많은 그 요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훈련도 하고 또 실제로 경기를 저 보이는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하고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잘 갖춰진 장소가 많지 않아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는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유일의 요트 전용 경기장.
지난 2001년 문을 연 이후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강해 2021년부터는 매년 국제 요트 대회를 개최해 왔는데요. 조만간 이곳에는 요트 학교를 비롯해 요트 경기장 배우단지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요트붐 조성과 요트 인구 확대는 물론 해양 레저 관광의 중심지로 보령시가 거듭나고 있습니다. 요트는 저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시장님은 타보셨습니까? 저는 한 너댓 번 타봤습니다. 아 진짜요? 재밌나요? 재밌나요? 뭔가 바다- 짜릿짜릿한 게 있어야. 시원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쾌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요트를 타지. 한번 저도 타보고 오늘 뭐 마음에 탁 들으면 이곳에 자주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오르시죠. 예. 난생 처음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간 송진우 감독. 요트 위에서 만나는 바다는 새로운 세계로 다가옵니다. 시장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게 바다 아닙니까? 바다. 바다. 갑자기 비행기가 된 느낌이야, 배가. 송진우 감독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 충청북도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라고 하면 우리가 백사장 그리고 아니면 뻘 조개 잡는 서해 바다는 그 백사장 아니면 뻘이잖아요. 근데 막상 요트를 타고 바다에서 이렇게 향해 아닌 향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저녁 노을에 비치는 저 태양 아래에서 예. 지금 저 이 아름다운 이 서해 바다가 망망대해로 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 바다만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멋지냐. 예. 이걸 안 타보고서 누가 어디서 느껴볼 수 있어요? 보령시가 좀 들썩들썩할 것 같아요. 예. 보령거 국제 요트 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이 열리잖아요. 제4회 보령거 국제 요트 대회는 이 장소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11개국에서 선수 170명, 네. 임원 150명, 그리고 참관인까지 한 3천여 명이 함께하는 그런 대회인데요. 네. 이 대회를 국제대회로 승격시켜서 많은 이들이 보령에 와서 요트를 내려놓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포부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대회를 유치해서 아름다운 해양 레저의 관광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가서 서해안의 최고 관광 명소로 자신 있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런 사업들이 꼭 목표를 이루어서 뭐 외국인 포함 내국인들이 보령을 좀 더 많이 찾고 좀 더 와서 힐링이 될 수 있고 그런 뭐 사업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보령은 해양 레저 관광 도시입니다. 오케이. 충남 부여군의 반산저수지.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충남 카누협회의 훈련장이자 경기장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학교를 마친 후 매일 이곳에 와서 훈련을 하는 부여고 카누팀 선수들. 날이 좋아도 날이 흐려도 매일 5시간 이상 훈련을 이어가는데요. 반산저수지가 카누 훈련장으로 쓰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시합을 하려면 9개 레인이 필요한데 그 9개 레인이 되는 폭이 다 나오고 최고 긴 종목이 1000m인데 그 1000m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장에서 부여 여중, 남중, 남고, 여고, 부여 군청 총 5개 팀이 여기서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의 눈으로 관찰하는 안병찬 코치. 배 위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후반부 들어가서 계속 약해지잖아. 약해지면 안 됩니다. 배를 탄 선수가 앞을 보며 노를 저어나가는 카누는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부여고 선수들은 잔잔한 물에서 양쪽으로 노를 젓는 카약 스프린트 종목 선수들입니다. 체계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실력을 쌓아온 부여고 카누팀. 전국 최강의 카누 명문으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 카누의 간판
조광희 선수도 부여고 출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여고등학교 선수들은 최고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작년 저구체전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를 획득했고 저희가 충남 카누가 20승 9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셋업 자세에서 여유 갖고 가야 돼.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오직 노를 젓는 힘으로 물살을 가르는데요. 보는 이들에겐 가슴이 탁 트이는 스포츠지만 선수들에겐 0.01초 차이로 순위가 결정되는 치열한 승부의 세계입니다. 카누를 탈 때는 자신이 리듬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막 제가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리듬이 끊기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4인승 훈련.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가 돼 일사불란하게 노를 저어줍니다. 중심 맞춰야지. 하체 맞춰야지. 하체 안 맞으니까 바라스 깨지잖아 지금. 카누 또한 예나 지금이나 유럽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비인기 종목에 속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카누라고 하면은 뒤로 가는 조정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앞으로 가는 카누잉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누는 취미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도 카누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노력한 만큼 땀의 대가를 돌려주는 정직한 운동이기 때문인데요. 선수들은 오늘도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전진합니다. 목표는 항상 1등이겠죠. 근데 저는 1등보다 아이들이 카누라는 경기를 통해서 더 참고 이겨내고 그리고 그 승부 속에서 자기들의 성취감을 찾는 선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해양 스포츠제전 카약 종목에서는 당연히 1등이 목표고요. SUP 대회도 나가는데 거기서도 메달 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전 철인 3종 클럽 선수들입니다.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내가 여기 오늘 왜 나왔지? 어쨌든 이제 극한의 상황이 오게끔 돼 있거든요. 이제 그 극한을 넘어서야지만이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악물고 참아내고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는 한 선수가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를 잇따라 수행하는 경기로 수많은 동호인들이 즐기는 인기 스포츠인데요. 대전 철인 3종 클럽 선수들도 직업과 나이, 성별을 떠나 철인 3종 경기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 스포츠가 나 자신을 컨트롤해 가면서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그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나가서 힘든 일을 겪을 때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동호회 친구분들이랑 만나가지고 즐겁게 수다도 떨고 그러고 나면은 어느새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피곤해서 안 나갔어요. 그럼 그날은 밤에 잠도 안 오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 쌓이는 힘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시간들이 나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며 운동에 몰두하는 박형석 철인. 올해 나이 69세로 38에 시작한 철인 3종 경기를 30년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는 동안에는 내가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잡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빨리 가야 되고 사이클 타는 경우에는 사고가 안 나게 나름대로 또 길도 잘 봐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되고 마라톤 할 때 내 체력도 내 스스로 느끼면서 뛰어야 되고 다른 잡생각을 할 수가 없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사이클에 이어 마라톤 훈련이 이어집니다. 철인하면 무쇠처럼 강한 사람이란 뜻이지만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까지 226.195km를 주파할 때 비로소 철인이란 호칭을 부여하는데요. 박형석 철인은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기록된 철인 3종 경기 대회 백회 완주자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진짜 뭐 굉장한 진짜 엄청나신 분이고 근데 막상 또 같이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옆집 아저씨, 옆집 형님 같은 그런 분이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운동을 해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간 대 인간, 남자 대 남자로 봤을 때 굉장히 존경이 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이클과 마라톤 훈련을 마치고 박형석 철인이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수영은 장소의 특성상 단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는데요. 박형석 철인이 연습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보령에서 열리는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참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가진 멋진 경기장이에요. 도로 포장도 잘 되어 있고 노면도 좋고 바다도 또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이 많이 가는 데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탑10에는 항상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격려도 좀 부탁드리고 선수들이 그 격려를 받고 열심히 경기를 마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여름 더위가 절정을 달하던 8월 초, 보령시는 한여름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축제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해양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해양 스포츠 제전은 올해로 벌써 16회째를 맞았습니다.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은 이제 해양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2006년을 시작으로 올해 보령에서 제16회를 맞이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대회입니다. 총 2,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을 통해 해양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내내 바다 위에서 바람과 씨름한 보령시청 요트팀 선수들도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홈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바람이 제일 잘 불어주고 있는 것 같고 파도도 잔잔해서 요트 경기하기에 좀 최적의 날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령에서 대회 여러 번 했는데 뭐 다른 서해보다 확실히 바람도 잘 불고 파도도 딱 요트 타기에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고 적당한 파고도 있고 조류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바다 위에서의 한판 승부가 시작됩니다. 세찬 물살을 가르며 박진감 넘치는 요트 레이싱의 묘미.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기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중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다음 보령 시합 때 발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양제전에서 너무 성적도 좋고 훈련도 잘 됐던 것 같고 다음 전국체전이 남았는데 그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철인 3종 경기가 열리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온 445명의 동호인들이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날씨는 조금 더워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동호인분들도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대천 MT 오고 20년 만에 처음 오는 것 같은데요. 대천이 이렇게 많이 변해 있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고요. 오늘 대천 앞바다에 푹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화이팅! 드디어 수영을 시작으로 철인들의 짠내나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회의 철인 3종 경기 코스는 올림픽 코스와 같은 51.5km를 완주해야 하는데요. 선수들은 강철 체력과 극한의 인내심으로 보령 도심을 질주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높은 습도와 열기로 숨쉬기조차 힘겹지만 선수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내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어제는 이제 파도가 되게 높아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물도 잔잔하고 안에도 달 보이고 해서 재미있게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연초에 좀 부상이 있어서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는데 오늘 어쨌든 마음껏 발휘하게 돼서 좋고요. 굉장히 안전한 가운데 레이스를 펼칠 수 있었어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회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뜨거운 태양 아래 바람을 다스리고 물 위를 달립니다. 자연과 교감하며 얻는 성취감은 해양 스포츠만이 지닌 매력일 텐데요. 올여름 서해 바다는
선수들의 열정과 땀내음이 더해져 더 푸르고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는 둥그런 항아리 모양을 한 바다가 있습니다. 움푹 들어간 육지가 바다를 끌어안고 있는 곳, 숲의 이슬을 더해주는 바다, 가로림만입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이 얕아 갯벌이 잘 발달된 가로림만은 수많은 종들이 서식하는 생명의 보고인데요. 우리나라의 갯벌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자연 상태가 잘 보존돼 있어 우리나라 최초로 해양생물 보호구역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가로림만은 여기 생명의 보고죠. 갯벌에 가보면은 칠개나 이런 게 구멍이 뻥뻥 뚫어져 가지고 산소 공급을 해서 갯벌이 살아있다라는 게 느껴요. 고기들이 산란하고 어민들이 그 고기들이 산란해서 크면은 어민들이 잡고, 그래서 이 바다는 어민들의 삶의 현장이고 어머니의 뱃속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산란기 어류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며 천혜의 황금어장을 형성한 가로림만. 이 가로림만에 반해 해마다 찾아오는 귀한 동물이 있는데요.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점박이 물범입니다. 서산에서 나고 자란 박정섭 씨는 어려서부터 모래톱에서 노는 물범을 자주 보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면 이제 물범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면은 있죠. 한 4월 20일경에 왔다가 11월 20일경에 가거든요. 지금 가면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가로림만의 보물, 점박이 물범이 보입니다. 매년 겨울을 중국 랴오둥만에서 보내다 봄이 되면 가로림만으로 내려오는 점박이 물범.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모래톱이 발달한 가로림만은 물범들이 지내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 가로림만은 갯벌이 사람으로 치면 허파예요. 이 가로림만이 이 갯벌이 정화도 하고 우리 숨 쉬는 것으로 된다면은 우리 요거를 잘 가꿔서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건강한 생태계를 지닌 가로림만.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가 그곳에 있습니다. 와, 여기가 보령 해저터널이네. 와, 긴장되는데. 바닷물 안 들어오겠지? 우리가 이제 해저터널이라고 하면 보통 그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수족관을 좀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데, 그런 면은 없고 그냥 일반 산을 뚫어서 만든 터널이랑 흡사한데, 저는 더욱 놀라운 거는 물속에 압이 엄청날 텐데 그 압을 버텨가면서 터널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희한하게 느껴지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이렇게 좋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신기한 해저터널을 통과해 도착한 곳은 충남에서 안면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섬, 원산도입니다. 480여 세대에 136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보령 해저터널과 원산 안면대교 개통 이후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원산도는 지금 전국에서 가장 핫한 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다.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고 파도 멋있네 오늘. 시원하다. 아, 근데 원산도 가면 어디 가라는 데가 있던데. 잠깐만, 한번 물어볼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이장님 안녕하세요. 송진우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원산도 가면 꼭 가라는 데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원산도 오셨어요? 예. 네, 원산도 오시면 네, 그 오봉산항에서 예, 오봉산항. 예, 저 바위를 타고 해변으로 쭉 가다 보면 네네네. 예, 참 아름다운 바위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아름다운 바위를 찾아 걸음을 옮겨볼까요? 백사장을 조금 벗어나면 해안을 따라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커다란 바위들이 무리지어 있는 이곳 어딘가에 원산도의 비경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물이 빠지는 썰물대에만 접근할 수 있어 더욱 귀한 곳인데요. 궁금증을 안고 한참을 걸어가다 보면 드디어 눈앞에 자연이 빚은 근사한 조각품 코끼리 바위가 서 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가늘게 이어진 바위의 모습이 참 신비롭죠. 아이고, 여기가 코끼리 바위구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마을 주민입니다. 마실라 오셨어요?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그러잖아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 그렇습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혹시나 훼손이 됐나 확인하고 또 살펴보러 왔습니다. 침식이 되니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답지만 갈라지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점검하러 가끔 들립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마을의 자산일 수도 있어요. 네. 있는데 마을 주민들도 이런 곳이 좀 개발이 돼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좀 다녀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여행을 좀 하면서 네. 너무 좋아요. 코끼리 네네. 바위도 좋고 바다도 좋고 네. 모래사장도 좋고 네. 사람의 인심도 좋고 네. 근데 좀 시장한데 네네. 이거 원산도에서는 뭐를 먹어야 제맛일까요? 아무래도 이 섬이다 보니까 해안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요리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원산도는 조개구이가 제일 바지락하고 조개구이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숯불 위에서 조개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산도 앞바다의 선물이 송감독의 지휘 아래 먹음직스럽게 구워지고 있는데요. 맛있는 향기를 따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20만 도민을 이끄는 김태음 충남 도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서감독 어떤 일이에요, 이게? 조개를 한번 조개를 굽고 있었구나. 여기가 또 현지인이요. 예. 이 원산도 오면 이곳에서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왔습니다. 조개구이 최고지. 예. 여기다가 소주 한 잔 크면 또 최고고. 데이트할 땐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 그럼 우리 저 서해에서는 조개구이 아주 제일 유명하지. 또 겨울에는 굴. 예. 그래서 우리 천북에 굴. 좋습니다. 예. 최고죠. 김태음 도지사와 함께 충남의 서해와 섬을 주제로 한 맛있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실 제가 걷는데도 맛있네요. 그 충남 이 바다는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 저 아름다운 그런 천혜의 그런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유네스코의 세계 자연유산이라고 그래서 서천에 갯벌 같은 게 등재가 돼 있잖아요. 거기다 또 가로림만 또 이 해양 정원, 이 갯벌. 그래서 충남이 그 갖고 있는 그런 이 서해의 그런 천연 자원들은 남해나 아니면 동해보다도 더 저는 확실히 뭐 다 특장이 있지만 낫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 뭐 기사를 보니까 네. 그 해양 자원을 이용한 골드코스트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서 들었어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고요. 호주의 골든코스트는 들어봤는데 그거 지사님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서해안 일대를 그 호주의 골드코스트처럼 호주판 골드코스트를 만들겠다 하는 게 지 오랜 그런 꿈이고 또 제가 그리고 있는 서해안의 모습이에요. 그건 뭐 국회의원 시절 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실현을 하자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건데요. 아산만 일대부터
서천 갯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들, 그 다음에 해안의 그런 천혜 자원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여기에 그 관광, 쇼핑, 뭐 정주여건이라든가 레저라든가 이런 복합 기능들을 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총 사업비를 2030년도까지 뭐 민자, 그 다음에 뭐 국가 정부, 그 다음에 도시 그런 예산들을 한 9조 6천억 정도 투입을 해서 그래서 세계의 그런 관광객들이 우리 충남 서해를 찾아서 여가를 즐기고 관광을 하는 그러한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뭐 훌륭하십니다. 꼭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바라겠고요. 지사님 만난다고 그래서 오늘 집에서 사인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인 멋지, 진짜 멋지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오늘 뭐 이순 감독님한테 선물도 받고 했으니까 저도 뭐 선물 하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죠. 약간 그 서해에 보물을 드리겠어요. 진짜요? 네. 김태흠 지사의 선물을 만나러 가는 길. 원산도에서 가장 높은 오봉산에 오릅니다. 5개의 봉우리로 이뤄졌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오봉산. 여행객들도 트레킹 코스로 즐겨 찾는 곳입니다. 우리가 섬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다를 많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곳 산에 올라오니까 또 바다가 주는 아름다운 향기도 있지만 산에서 나오는 향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 전망대까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100m 조금 넘게 올라가면은 정상이고 정상에 올라가면은 이제 이 봉수대가 있어요. 봉수대요? 재난이나 아니면 뭐 옛날 전쟁이나 이런 그 위험이 있을 때 육지로 알리고 또 이제 이 조정까지 우리 급한 상황을 알리는 그러한 이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10여 분 정도를 걸으니 어느새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산 정상에는 봉수대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외적이 침입하면 충청 수영성으로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방이 탁 트인 정상에서는 서해의 섬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푸른 바다 위 보석처럼 반짝이는 섬들이 바로 서해의 보물입니다. 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쁜 섬 좀 소개해주세요. 가까운 데 몇 군데 소개하면요. 이 앞쪽에 있는 게 장고도. 그리고 뒤에 있는 게 고대도. 그리고 이쪽 우리 정면으로 바라보는 이 큰 섬이 안면도. 그리고 이 뒤쪽으로가 삽시도. 네. 그리고 이 옆쪽으로 보이는 섬이 효자도. 네. 5개 섬을 이제 5섬이라고 그러는데. 5섬. 네. 그래서 5섬 아일랜드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각 섬마다 이 특색이 있고 특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색과 특장을 살려서 이 관광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게 이 5섬 아일랜드 계획입니다. 특히 서해에는 여러 가지 축제가 많잖아요. 그 요트데이도 있고 버드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행사들이 많은데 이걸 통해서 서해가 또 앞으로 가져가야 될 비전이 좀 있습니까? 요즘은 뭐 이 세계적인 그 트렌드인데 해양 관광 레저 시대잖아요. 각종 그 이제 행사들도 저희들이가 많이 유치를 하는데요. 뭐 지금 전국 그 해양 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또 머드 축제 같은 경우는 또 세계적인 축제잖아요. 더 활성화하고 그래서 중국 그다음에 일본의 그런 관광객들까지 유치하는 그런 커다란 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두루 서해의 발전과 비전과 그리고 섬에 대해서 자랑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시청자분들 아니겠어요? 서해를 많이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멘트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충남이 이 서해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서해의 그런 천연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이 자원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내후년에는 충남 방문회를 정해서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인들이 충남을 찾는 그런 해로 우리가 거듭나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충남을 꼭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제시대에는 중국과 일본으로 통하는 관문이었으며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찬양한 충청 수영성.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이곳에서 충남의 앞으로의 500년을 그려봅니다. 이곳에 와보니까 여름은 야구의 계절뿐 아니라 해양 스포츠 하기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와 해양 자원이 풍부한 충남 서해에서 지구촌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해양 스포츠 제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석 같은 섬들은 오롯이 심을 원하는 분들한테 아름다운 장소를 제공을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해양 레저 관광 1번지 충남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